네, 안녕하세요. 부천우리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준 과장입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 외래를 방문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목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샘 조직으로 남성에게만 존재합니다. 이 전립선이 40, 50대 이후 노화와 함께 점점 비대해져 방광 하부의 요도를 압박하여 점점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남성 절반 정도에 나타나고 70세가 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남성에게 나타날 정도로 빈번한 남성 비뇨기계의 대표 질환입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렵다 보니 방광에 있는 잔뇨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은 요로감염, 신장기능 저하와 같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야뇨증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와 절박요 증상으로 인한 요실금으로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꼭 치료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전립선 비대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점 크게 변한다는 점과 남성 호르몬, 특히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크기의 증가에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 나오는 길, 즉 요도를 압박하여 생기는 막힘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2차적인 방광 배뇨근의 불안정으로 생기는 자극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막힘 증상으로는 약한 소변 줄기, 배뇨 시 배에 힘주기, 소변이 바로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 주저, 배뇨 후 잔뇨감,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단속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극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밤에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를 못하는 절박뇨 및 요실금,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을 호소하는 배뇨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위해 우선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배뇨 증상이 무엇인지 듣고 환자가 자신의 배뇨 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IPSS 설문지의 점수를 참고합니다. 그 뒤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해서 전립선의 크기, 모양 등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속도 검사와 배뇨 후 잔뇨 측정 검사를 통해 환자가 효율적으로 배뇨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이나 요로 감염과의 감별을 위해서 전립선 특이항원 PSA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같이 시행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처음인 환자는 우선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레이저 및 수술 장비의 발달로 인해 수술적 치료의 옵션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이외에도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홀랩 수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유로리프트 수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로리프트 수술은 요도를 막고 있는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특수 케이블을 이용해 좌우로 당겨서 요로 폐쇄를 해결하는 수술입니다. 각각의 수술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환자마다 적합한 수술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환자는
꼭 비뇨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이 젊을 때랑 다르게 줄기가 많이 약해지게 마련인데,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현상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노화의 한 현상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 시 불편감을 넘어서 야뇨증으로 인해 숙면을 방해하고 절박뇨,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 맘 놓고 외출을 하거나 오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방광결석이나 요로감염, 신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증상이 본인에게 있다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커진다고 해서 전립선암을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비슷하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전립선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도 아니고 불치의 병도 아닙니다. 가까운 비뇨의학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하루에 한두 알 정도의 약물 치료로 증상의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비록 약물 치료로 증상 개선에 실패하더라도 적절한 수술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변 보기가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시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그리고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우리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